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 오늘 아침까지도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자, 지금 급속도를 위해서 쭉 빠지고 있죠. 자, 고가 대비 10.11%. 일단 스톱 신호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고가 지금 저가 쪽까지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저가 지금 이제 살짝 꼬리를 달았어요. 더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꼬리 달고 지금 빠져나오는 지금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요. 분봉 상황에서 살펴볼까요? 지금 고가 대비 10.73%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지금 1.77%가 올라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스톱 신호는 등장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요 앞 종목에서 하나 솔루션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하나 솔루션을 분석을 되면서 사실상 핑계를 대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수급 게임이고 하락 이슈는 핑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앞서 분석했던 거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태양광 풍력이 오늘 왜 내렸죠? 자, 오늘 왜 내렸냐라고 하면 앞서서 이미 한번 등장했던 재료 IRA 세액공제 그 이슈였었죠. 하나솔루션. 그래서 그 내용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쪽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 세액공제를 앞당기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2036까지 원장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그러면 원자력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이슈 가지고 하나솔루션을 10%로 붕괴시켜 버렸다 그러면 원자는 그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도 패거든요. 얘도 패버렸잖아요. 그러면 두산 에너비를 팬 게 진짜냐, 하나솔루션을 팬 게 진짜냐 이거죠. 우리 기관들은 늘 이런 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로남불식, 롱숏이 순전히 내로남불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조금 흐름들 살펴보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고가로 쭉 들어갔다가 지금 0.4%까지 밀렸어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수도 고점까지 들어가고 난 3,000 코앞에 2,998선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앞서 반도체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예전 삼성전자가 맡았던 역할, 즉 지수를 끌고 하드캐리하는 역할을 지금은 하이닉스가 하고 있죠. 하이닉스가.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고가에서 이렇게 3.65% 이렇게 쭉 밀려 떨어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꼬리 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도 자, 2998선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코스피 200은 벌써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들어가 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고, 지수도 지금 쭉 밀려서 이제 내려와 있는 이런 흐름들이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매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 매도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뭘까요? 외국인 93억의 매도, 기관 387억 매도. 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합계로 코스피에서 합계로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480억 매도입니다. 외국인 기관 합계로 480억 매도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둘이 합쳐봐야 600억, 지금 540억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에 541억, 그리고 코스피에 480억 이렇게 되니까 둘 다 합쳐봐야 1000억 매도거든요. 1000억 매도 가지고 하이닉스 3.5%, 한 종목 3.8 내리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1000억 매도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제 상승 종목이 62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2000개입니다. 겨우 요거 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겨우 합계로 480억 팔고, 상승 종목 213개, 하락 종목 691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지수인 3000포인트 가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액션만 취해가지고 깨트리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앞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거요, 시장 조성자 이용한 공매도예요. 이거 없잖아요, 지금 매도가. 이런 형태로 매도 떨어지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면은 지수는 분명히 박살이 났는데,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아무도 판 놈이 없다. 그쵸? 지수는 분명히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까놓고 보니까 판 놈이 아무도 없어. 그럼 도대체 누가 팔아가지고 내려갔냐 이거야. 더구나 이런 장세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쭉쭉 빠져서 내려간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런 장세에서 이제 판놈이 없잖아요. 판놈이 없는데 지금 상승 종목 하나에 하락 종목 3개가 넘습니다.
쭉쭉 다 빠지고 있죠. 그럼 이건 누가 이랬냐 이거야. 이 결론은 결국에 수치에 잡히지 않는 수량, 공매도 수량 같은 경우, 시장 조성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결과로 나오질 않는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파는 즉시 쇼커버를 바로 붙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초단타로 치는 기계를 이용한 단타를 가든 플래시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이 시장 조성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아래로 깔아서 매도를 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업틱 제한 받지 않는다 설명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까요. 6,100원. 그래서 까고 바로 그 밑에 다시 붙여놓는 겁니다. 까고 바로 밑에서 붙여서 체결시켜버리고, 까고 바로 밑에서 체결시켜버리고, 빠고 체결시켜버리고. 그래서 하루 종일 밑으로 이렇게 깔아서 계속 깔아서 이렇게 뭉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보게 되면 매도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 번 설명드렸죠. 자, 결과적으로 매도가 하나도 없거나 아예 오히려 매수이거나, 주가는 개박살 냈는데 아예 매수가 나와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도 살펴보게 되면 판도이 없거든요. 주가는 폭락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종목이? 자, 여기 이 정도의 종목이 16%가 깨졌는데 보시다시피요, 개인들이 8만 주 던져가지고 파마리서치가 17% 이렇게 떨어져요? 기관은 98,000주나 샀는데? 자, 앞에 네이처셀이라든가 HLB라든가 이런 종목들, 바이오주들, 특히 바이오주들 깨질 때 설명 많이 드렸었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국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거는 악재가 나와서 깨트리는 형태가 아니라, 즉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너무 올라가지고 깨트려 버려야 되는 형태, 이런 그림이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시장 조성자를 이용한 공매도 형태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집어던져 버리면 되지. 그냥 다 집어던져 버리면 돼. 그냥 공매도에서 뭉갠다 그러면 공매도 깔아서 뭉개버리면 뭉개버릴수록 더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집어던지면 되거든요. 근데 왜 주가는 떨어졌는데 내용이 없냐 이거야. 요 현재까지의 상태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 두산에너빌의 하락은 일단 스탑 신호는 나와 있습니다만 앞서서 크게 떨어졌던 요 정도의 요 형태의 흐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P라고 하는 지수를 바로 눈앞에 두고 시장 전체로 의도적인 공매도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장 전체로 의도적인 공매도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스톱 신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앞에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당대 가장 강력한 테마주,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스탑 신호가 나와도 바로 돌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설명드렸죠. 앞쪽에 개별 종목 같은 데서도, 이런 종목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스탑 신호가 나와도요, 스탑 신호가 나와가지고 그날 딱 하루 스탑됐다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산에너빌 같은 경우 앞서 1차 조정 당시에도 그랬었죠. 하나오션도 그렇게 올라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스탑 신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되돌려가지고 다음날부터 없던 일로 해주세요. 현대로템도 그랬었고요. 지금 방산이라든가 조선에 사전에 먼저 올라오고 먼저 두들겨 맞았던 종목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스탑 신호가 나왔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되돌려서 쳐서 날려버리는 이런 그림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 같은 경우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걸 다 집어 던진다 쪽 가실 필요 없는 거고요. 이제 3,000포인트를 머리에 두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들어가, 이런 거 지금 파시면요, 이런 거 지금 팔아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두산에너빌 들어갔던 가격들, 자, 이런 데서 사신 분이라 그러면, 자, 지금 팔면 어디서 사실 겁니까 이제? 자, 이걸 지금 24,000원에 사서, 자, 지금 57,000원, 58,000원 이 가격에서 팔았다. 이제 어디서 다시 또 사실래요? 어디서? 24,000원에서? 도로 이 가격에서? 이 가격까지 내려갈 리가 절대로 없죠. 그럼 어디요? 21선? 지금 제일 가까운 라인이 21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38선하고 아마도 마주치게 될 텐데 47,000원까지 기다려요?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라 그러면요, 시장도 쭉쭉 깨져요. 근데 지금 시장이 깨질 만한 수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얼마 팔았다고요? 얼마 팔았죠? 480억이요. 코스피 480억 팔아간 가지고요 하이닉스 3% 못 내립니다. 그거로도 게임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실제 매도가 없는 매도 하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굳이 지금 아직도 요 고가에서 음봉 전일 고가를 하회하는 쪽에서 트레일링 스탑으로 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몰라도 어느 정도 잘라두신 분이라 그러면, 이거 잘라신 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아래쪽에서부터 바로 나눠서 주르륵 붙이셔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가 들어오면 산다라는 관점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아주 선명하죠 이 케이스. 예, 퍼센트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 고가 대비 15%에서 그 아래쪽에 들어오는 저 추세 라인까지 이 자리 구간 들어오면 일단 받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두시면 돼요. 자, 수급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들어오면 현재 추정치 수급으로 보게 된다면, 자 여기 그래서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울고 싶은데 뭐 뺨 때려주는 뭐 이런 형태의 시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뭐 그래도 이제 이게 기존에 계속 때려팠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받아 들어오고 들어간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 후에 다시 끌어올리는 형태로 들어가야 될 텐데, 왜냐면 이만한 지금 다음 타켓을 상대로 이만한 종목이 없거든요. 그죠? 뭐 하나 에어로는 안 비싸? 현대로템은 안 비쌉니까? 넥소는, 하나 시스템은 이제 하나 시스템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네? 삼양식품은요? 그럼 뭐 살 건데 그러면? 네? 그럼 결국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 다 팔아버린다면 사야 될 종목은 2차전지라든가 뭐 이런 거밖에 없죠. 네? 그러면 그거 올라오고 얘네 다 판다는 건 시장 지수 자체가 그대로 돼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의 차익 실현이 지나가고 나면, 근데 일단의 차익 실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앞에 방산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조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들 차익 실현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깔아뭉개는 흐름 나올 때, 여기서 예를 들자면 요런 데서 아래로 잠시 충격 주면서 똑 하고 충격 주는 점에서 이제 온갖 개소리 잡소리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이 등장하면 당연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그런 얘기 나오면 그때가 받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런 지역에 들어가면 그런 게 나옵니다. 요런 지역에 들어가면 개인들 떨궈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이미 압박받고 있는데 너무 위에서 샀나? 아닌가 배? 하고 개인들이 긴가 민가 하고 있을 때 뉴스로 나쁜 뉴스를 뭐 툭 해놓으면 일단 개인들 던지고 본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 현대로템 전부 다 그렇게 돌아 들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삼양식품도 그랬었죠. 농심이 내려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삼양식품을 매도를 리포트를 내놓고 삼양식품 매도 리포트는 이유가 농심이 주가가 내려서랍니다. 농심이 삼양식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실리콘이 왜 내렸냐? 운임이 올라서. 크래프톤이 왜 내렸냐? 공모가 회원복이 요원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오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얘는 저 전문 주특기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살살 받으세요. 살살 받았다가 빵 하고 떨어지면 그때 추가로 훅 집어넣어 버리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우선 새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쉬시고, 그 다음에 던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엔 던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스톱 시켜두세요. 스톱 시켜두고, 그리고 아주 비중을 많이 넣으셨던 분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내일도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일부 정도 덜어내는 겁니다. 일부, 반 아닙니다. 일부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일부라는 의미는 4분의 1 혹은 3분의 1입니다. 자, 다시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자, 전재투자TV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끝내주는 종목들 다 추천 나가죠. 이런 종목들이 추천이 나가는데 반토막 난 계좌라고 플러스가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IT생 글로벌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300%, GNC 에너지 8개월 동안 600%, S&D 같은 종목들도 지금 추천드리고 밀려 떨어지는 거 또 받으라. 받자마자 다시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야 될 종목, 뒤에서 치고 들어가야 될 종목,
자, 무조건 받는 쪽만은 아니에요.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6월 3일날 6월 4일 5일 같은 때서 이거 위로, 지금이라도 위로 사라 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벌써 따버리죠. IT센 글로벌 6월 4일 5일 이틀 연속으로 이거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라 라고 이틀 연속으로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세게 올려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추천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더블 들어갔잖아요. GNC 에너지 같은 종목들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동안에 내내 자, 이 종목이 얼마나 싼 종목인지 계속해서 강조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종목의 최 목표가까지 다 제시 들고 있죠. 자, 이거 템베거 보는 종목이라고요.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야 되는 위치, 팔아야 되는 위치까지 전부 다 찍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돈을 못 버는 게 비정상이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분들 리딩 받으시고 단타자면 단타자대로 장중다면 단타대로 스윙이면 스윙인대로 다 있어요. 24분이나 되니까 대세 상승장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쟤들한테 더 이상 속지 마시고